공 같다는 말 들어보셨죠? 은근히 무시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하다. 눈치가 없다.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말들 들으면서 살아온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여우 같은 사람이야.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계산적으로 살아야 해. 그래서 억지로 말을 돌리고, 억지로 눈치를 보고, 억지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더 어색해지고, 더 불편해지고, 결국엔 자기 자신이 싫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여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곰의 전략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곰 같은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곰 같은 사람은 말에 계산이 없습니다. 포장하는 게 불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편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공을 가로채도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쪽을 택합니다. 싸우는 것보다 그게 덜 피곤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듣습니다. 착한 사람이긴 한데 좀 답답해.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공 같다는 건 무능이 아닙니다. 정직함, 성실함, 책임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 같은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이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문제는 이 강점이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곰 같은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직함을 무방비 상태로 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우 같은 사람은 선별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뭘 말하고 뭘 말하지 않을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곰 같은 사람은 모든 걸 그대로 말합니다. 숨기는 게 불편하고 투명하게 사는 게 맞다고 믿으니까요. 여우는 경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 여기부터는 아니야 라는 선이 명확합니다. 곰은 선의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해줄 사람이네.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말 안 하면 없는 공으로 처리해도 되겠어. 이건 곰 같은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의 유무 차이입니다. 곰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늘 손해보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나도 여우처럼 살아야겠네. 그런데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곰 같은 사람이 여우 흉내를 내면 더 손해봅니다. 여우의 언어는 계산된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말을 돌리고 눈치를 보고 타이밍을 재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이 억지로 그 언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색해집니다. 상대방도 느낍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불신이 생깁니다. 평소에 정직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돌리면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자기 자신이 싫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척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우직해서 자신이 곰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우가 되지 마세요. 대신 곰의 전략을 배우세요.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여러분은 본질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본질을 지키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은 전부 공개가 아닙니다. 곰 같은 사람은 사실을 말할 때 과정, 노력, 감정까지 다 꺼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고요. 사실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일은 잘했는데 왠지 약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세요. 이 결과는 제가 책임졌습니다. 끝입니다. 사실은 말하되 범인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진짜 정직입니다. 두 번째, 착한 설명을 버리고 문장 하나로 말하세요. 곰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약해 보입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뭘 느낄까요? 좀 더 부탁하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바꾸세요. 이건 제 역할 범위를 벗어납니다. 사과와 설명은 약점으로 보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는 문장은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을 긋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침묵을 손해가 아니라 위치 선정으로 보세요. 곰 같은 사람은 모든 상황에 즉각 반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해명하고, 바로 설명하고, 바로 대응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바로 말하지 않는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곰은 속도가 느린 게 아닙니다. 한 번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한 번만 말하세요. 그게 곰의 방식입니다. 곰 같은 사람은 바꿔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지켜야 할 선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우의 언어는 여우에게 어울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곰의 전략입니다. 정직하되 무방비하지 않고, 착하되 만만하지 않고, 성실하되 이용당하지 않는 법. 그게 오늘 이 영상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곰은 싸움을 피하지만 싸울 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함이 손해가 아니라 무기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